BMW 520D 시승기입니다. BMW의 다양한 라인업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판매의 주축을 이루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헤드램프의 디테일과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프론트 범퍼의 역동성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뛰어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키드니 그릴의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요.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라고 공기 저항 계수가 이 차가 0.22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 저항 계수를 좀 더 낮추고 엔진의 온도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 공기 역학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인데요. 지금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필요할 때 열리고 다시 또 닫히는,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을 제어를 해줘서 공기 저항을 적정하게 해주면서 필요할 때는 안에 공기를 좀 더 많이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렬 4기통에 2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190마력의 토크는 40.8입니다. 최고 속도는 230km대로 측정이 되고 있고, 제로백은 7.5에서 6초, 7초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BMW의 다양한 차량들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검증된 엔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션은 자동 8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닛을 지지하는 부분은 양쪽에 이렇게 걸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양쪽 두 군데에 걸려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실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나 소재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레인 같은 경우도 입체적인 패턴을 보여주면서 알루미늄 느낌도 나고요.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고, 가죽도 질감이 좋고, 컬러도 지금 브라운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쪽에 도어 맵 포켓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음료를 수납할 수 있는 부분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수납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의 마감은 벤츠보다 확실히 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손을 안쪽으로 한번 밀어 넣어 보세요. 밀어 넣어 보면 이 안쪽에 걸리는 부분이 벤츠나 국산차 또는 다른 메이커들은 좀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 안쪽에서 손에 상처가 나기도 할 정도로 마감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BMW는 완벽합니다. 이 안쪽에 손을 넣어봐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BMW가 시트를 잘 만들기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오래 앉아 있어 보면 쿠션이라든가 시트백의 지지력 같은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6천만원, 7천만원이 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럼버 서포트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모델에서는 이런 부분도 충실하게 잘 갖춰지고 있고요.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이 시트백의 날개 부분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등을 잘 지지해줘서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명 스위치는 정통적인 방식, 로터리 타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차도 최근엔 이런 디자인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익숙해지면 금방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명 스위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수납함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갑이라든가 좀 특별한 것들, 좀 비밀스러운 것들이나 아니면 영수증 같은 것들을 보관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의외로 유용하게 잘 쓰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스티어링 휠은 가죽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 M 스포츠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의 실내를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디지털 타입의 클러스터나 화면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조금 뭔가 좀 심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대시보드의 디자인이나 마감, 그 다음에 인체공학적으로 버튼의 위치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하이그로시 패턴인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흠집이 잘 나기도 하고 먼지도 잘 타고 광택이 나다 보니까 반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운전할 때 조금 거슬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BMW 하면은 또 수납 공간이 부족하기로 아주 유명한 차였습니다. 근데 지금 모델에서는 이렇게 컵홀더도 2개 오픈 타입으로 돼 있고 그 앞쪽에 수납 공간까지 갖추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키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괜찮고 무게감도 있고 마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기나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그 다음에 아이드라이브, 이 부분은 BMW가 벤츠에 비해서 확실하게 앞서 있었는데 벤츠가 커맨드 컨트롤을 많이 개선, 보완하면서 현재는 뭐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보유했던 차량인 만큼 이 부분은 참 편하고 지금도 많은 브랜드에서 따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물론 버튼 타입이고요. 처음 시동 걸었을 때의 진동이라든가 소음 부분은 굉장히 잘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벤츠랑 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동은 벤츠가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고요. 소음 부분은 BMW가 조금 더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는 전자식이 적용이 돼 있고요. 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기본 모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에코 모드 이렇게 변하고, 예전 같으면은 이 터치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드라이브에서의 어떤 컨트롤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화면에서 바로바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비는 지금 제가 시승을 하고 있어서 좀 과격한 운전을 많이 이런저런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요. 12.7km 정도의 평균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뭐 15km, 16km 이상도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참 부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패널의 크기라든가 터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조장치도 작동을 해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길게 버튼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입니다. 뒷좌석 공간도 내포켓을 넉넉하게 잘 갖추고 있어서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여러가지 물건을 수납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룸의 부족함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레그룸 부분이 경쟁 차량에 비해서 조금 좁지 않나, 그러니까 느낌입니다. 느낌이 조금 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가죽의 질감이나 시트의 형상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장거리를 여행할 때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리어 에어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열선은 여기서 버튼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물론 ISO 픽스 같은 안전장비, 아이를 위한 아이의 카시트를 고정할 수 있는 안전장비도 잘 갖추고 있고요. 지금 시승 차량이 브라운 시트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블랙보다는 이 시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두운 브라운이기 때문에 오염에서도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청바지 같은 부분만 조금 주의해주면 뭐 차량을 운행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 바디라인의 균형감은 다른 경쟁 차량들과 비교를 해도 압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긴 휠베이스와 짧은 앞뒤 오버행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면서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잘 소화를 해주고 있어서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화면의 이 부분에 아이스하키 스틱을 거꾸로 놓은 것처럼 니은자로 이렇게 하단에 사이드 스컷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부분은 뭐 좀 더 눈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적인 요소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승 차량은 520D 가장 베이스 모델인데요. 휠 타이어는 18인치 휠에 245, 45, 18 타이어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뭐 2리터의 엔진 배기량이라든가 뭐 190마력대의 마력을 파워를 생각을 해봐도 적절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마 17인치 휠이나 뭐 235 사이즈 정도를 장착을 하게 되면 연비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차이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BMW의 전류는 WC1, 후륜에는 5링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똑같은 WC1을 장착을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연결되는 그 부싱 부분이 BMW가 조금 더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 WC1의 마무리나 그 부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런 부분은 실제로 코너링을 해보면 이 차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잘 지지해주고 회복력이 빠르고 탄력적이면서도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의 디자인도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눌린 듯 하면서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LED 타입 헤드램프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하단 부분의 듀얼 머플러나 디퓨저 부분도 색깔을 달리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6,300만원부터 7,400만원대까지 다양한 레인지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가장 베이스 모델인 6,300만원대의 모델인데요. 예전 같으면 적용이 안 됐겠지만, 지금 이 모델에는 전동 트렁크도 장착이 돼 있습니다. 진작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전 차량을 보유했던 오너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돼 있고, 트렁크 공간도 입구 쪽의 폭은 좀 넓은 편인데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감이나 패키징은 비교적 잘 돼 있고요. 참고로 그 리어 시트백이 접어지는 그런 형태로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앞쪽으로 밀게 되면 안쪽 공간을 좀 더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운전석 쪽에는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조수석 쪽이죠. 조수석 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운전석 쪽에는 이렇게 커버링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열게 되면은 비상공구함이나 응급 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요소수가 애드블록 요소수가 적용이 됩니다. 일부 차량에서는 요소수의 그 주입 위치가 뒷좌석 시트 안장을 드러내야 되거나 트렁크 안쪽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데요. BMW 520D 같은 경우는 주유구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주유할 때 필요시에 요소수를 보충해주면 되겠습니다. 520D 모델은 워낙 대중적인 차량이고 이전 세대부터 많은 인기를 누렸던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2년에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이 가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260 모델 528i를 약 한 4년 정도 운행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쫀득한 승차감이라든가 묵직하면서도 가벼운 못놀림은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애착이 많이 가는 모델인데, F10 모델이 런칭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BMW 모습을 약간 잃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 모델은 그 F10 모델에서의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완이 된 그런 모델이고요. 지금 운행을 해보면 8단 미션의 부드럽고 빠른 반응 속도라든가 아주 잘 다듬어진 BMW의 4기통 2리터 디젤 엔진의 엔진 회전이나 질감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장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면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벤츠의 E클래스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행 E클래스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BMW 5 시리즈가 부족하기보다는 벤츠 E클래스의 실내 디자인이나 내비관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사항들이 너무 잘 나와서 가격 대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BMW 5 시리즈가 고전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얕게 과속 방지가 돼 있는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서스펜션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서스펜션 반응이라든가 소음 부분, 브레이크 이런 부분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차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가 너무 잘 나와서 피해를 보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BMW 차량을 운전을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가속 페달에 힘이 들어갑니다. 조금 더 밟아보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가려운 부분을 아주 잘 긁어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제스처 컨트롤도 이렇게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처음 이걸 작동을 해보면 굉장히 신기한데 안전운전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마 옆좌석이나 누군가를 태웠을 때도 나 이런 차를 타 약간 좀 자랑을 하거나 이럴 때 그냥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면 오 소리 정도는 한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래 본인이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소소한 기능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차량을 타게 되면 질리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00km가 넘어서도 A필러 쪽에서의 풍절음이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F10 모델에서 노면소음, 타이어 쪽의 노면소음이 저는 조금 거슬렸는데, 제가 귀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거슬리는 편이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행 모델에서는 많이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좁은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커브가 반복되는 구간에서의 운전하는 맛은 벤츠를 아직까지도 압도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현행 벤츠 모델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돼서 이런 부분까지도 BMW의 그 특별한 감성까지도 많이 따라왔고 그걸 건드려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직까지는 BMW의 이 코너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고요. 260대의 느낌은 아니지만은 잘 버텨주고 조금 더 밟으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야기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어봐도 바운싱도 크지 않으면서 잔 진동을 상당히 잘 걸러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과거의 BMW 5 시리즈나 3 시리즈, 특히 이제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출시를 하게 되면 M 스포츠 패키지를 초반에 출시하지 않고 옵션으로 두거나 하반기에 LCI 모델 체인지를 앞두고 LCI 모델을 출시하면서 좀 뒤쪽에 뒷심을 발휘하는 그런 마케팅을 펼쳐왔는데요. 지금 현 모델은 출시하자마자부터 오너들의 구입하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은 M 스포츠 패키지를 과감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장에 데뷔를 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 시리즈가 뭔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E클래스 상대방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도 약간은 빗바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로백 테스트입니다. 제로백은 약 한 7초5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리터 디젤 엔진, 세단 치고는 나쁜 제로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은 BMW답게 약간의 터보렉은 있지만 굉장히 가볍고 탄력있게 팡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520D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이런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은 경쟁 차종에 비해서 확실하게 우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BMW가 분명히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직진 안정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의 소음을 잘 제어해주는 부분도 역시 국도 못지않게 잘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S 모드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디젤 엔진인 거를 잠깐 잊어버릴 정도로 그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가속감, 빠른 변속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공도라서 조금 더 과격한 운전을 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조금 안 따라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한된 범위에서 좀 달려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느껴보고 있는데요. 지금 기어를 S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순간 킥다운을 해보면 굉장히 마일드하면서 빠른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전에 시승했던 제네시스 G80 디젤 모델과도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190마력이라는 힘을 1700km 정도 나가는 차체의 컨트롤을 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마력당 무게비라든가 효율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BMW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1600, 보통 뭐 2리터 승용차들을 보면 1500에서 1600 조금 더 묵직하다라고 하면 1700, 1800 정도까지 나가는데 BMW는 직전 모델에서 조금 더 차체는 커지고 그 다음에 강성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차량 중량은 약 100kg 정도 감량을 한 상태입니다. 차량의 무게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연료 효율이라든가 뭐 서스펜션 셋업이라든가 운전자가 느끼는 드라이빙 감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런 부분을 구현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G80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BMW 520D를 정조준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반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오랜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BMW가 확실히 520D에서 경쟁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BMW 하면 와인딩 또는 코너링이 강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해외 유명 사이트의 그 회피 기동성 테스트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 텐데 KM77이라고 하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인데요. 약 60m 정도의 코스를 특정한 속도로 달리다가 차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차선으로 복귀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차량들이 70km 전후 정도에서 더 이상의 그 주파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BMW 520D 같은 경우는 약 79km까지 79km에서도 그 회피 기동성이 충족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좀 의외의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요. 푸조의 308 같은 경우가 83km까지도 회피 기동성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이미 뭐 무스 테스트가 뭔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KM77이라는 유튜브 사이트를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국내 차량뿐만 아니고 다양한 차량들이 많이 테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차량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77에서 78 정도까지가 한계치인 걸로 그 테스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벤츠와 BMW의 차량 세팅, 그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BMW는 그 쫀득쫀득하고 특유의 탄력적인 승차감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직선 주행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조금은 단단한 느낌이 잘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네시스 G80 디젤 같은 경우는 딱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모드에서 뭐 핸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고요. 좀 전에 국도를 운영할 때 그 가속과 감속 부분이 조금은 이질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이 고속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고 운전자가 안정감 있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믿고 자율운전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차량을 타고 꼭 운전을 다 하지 않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이 부분은 향후에는 뭐 완전히 자율주행의 자리를 잡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전까지 지금 반자율주행 정도 단계에 왔는데 앞으로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앞으로의 그 시장에서의 변화가 무척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BMW 520D를 살펴봤습니다.
뭐 내외관 디자인, 파워트레인, 그다음에 가격대, 완성차 메이커 자체의 공격적인 프로모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요.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뭔가 부족하다기보다는 경쟁사인 벤츠의 E클래스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BMW다운 역동적인 드라이빙이라든가 엔진과 미션의 매칭도 굉장히 좋았고요. 서스펜션 셋업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차량으로 기억을 합니다. 향후에 BMW 5 시리즈에 대한 개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어떤 성적을 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 보면서요,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